안녕하세요, 봉봉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세 가지 핵심 원인인데요. 제 나름대로 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왜 떨어질까 생각을 해보니까 좀 타당한 이유가 무려 세 가지나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고요. 첫 번째는 개딸 현상, 두 번째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 세 번째는 한덕수 총리 인준안 가결, 이렇게 해가지고 총 세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개딸 현상인데요. 이 개딸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강성 지지자들을 뜻하죠. 그 나이는 대략 20에서 30대 정도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고,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커뮤니티 팬들 사이에서 애칭으로 쓰였는데, 이때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소통을 굉장히 친근하게 하셨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기사 생각해 보면은 지지자분들하고 굉장히 정말 가족처럼 이렇게 문자를 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막 그 친칠라고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해가지고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기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에는 이 개딸이라는 게 개혁의 딸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의미가 정착이 됐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는 이 개딸 현상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지지율 손실이 좀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번 대선이 최소 득표율 차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졌잖아요. 그 득표율 차가 0.73%, 표로 치면은 24만 7천 표 정도 대략 되는데, 이 정도로 근소한 차로 대선을 패배했으면은 사실은 끝난 시점에서는 좀 더 폭넓은 지지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개딸로 지칭되는 유권자들한테 너무 포커싱이 많이 맞춰지다 보니까 나머지 지지층은 오히려 조금 이탈하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인식 자체가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많죠. 저도 뭐 페미니즘 자체는 이제 굉장히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일부 페미니즘의 의미를 모르고 행동하는 분들 때문에 인식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진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딸 분들을 페미니스트로 인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눈총을 받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게 내부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 개딸 분들께서 이제 일부 좀 과격한 행동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상당한 갈등이 좀 발생했죠. 일부 의원들께서는 이제 검찰 개혁을 반대한다고 했더니 이제 문자 폭탄이나 팩스 폭탄을 이렇게 막 돌리기도 했고, 근데 이게 실제로 당해보면은 업무 방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자신들의 의견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사실은 올바르진 않습니다. 민주당 정신에 맞지는 않아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이런 집회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기사 내용을 좀 보니까 이제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진상조사건 때문에 내부 총질을 한다, 그런 이유로 이제 사퇴를 요구하셨다고 하는데, 아니 이거는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하고 그게 내부든 외부든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이렇게 공격을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이 행동이 올바른지 아닌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외부 지지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원래부터 민주당을 지지하셨던 그 지지자분들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좋지 않게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지선이라는 이렇게 큰 선거를 앞두고서 내부적으로 분열하면은 이길 게임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 후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개딸 현상이 일어난 초창기부터 좀 자제를 해달라고 좀 이렇게 부탁을 여러 번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개딸 분들께서 전혀 좀 이런 얘기를 듣지 않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좀 광역적으로 지지율 손실을 보지 않았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인데요. 이제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그러니까 속칭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게 시기가 2020년 12월 29일부터 해가지고 2015년 5월 20일까지 이렇게 발의를 하시고 이거를 통과시켰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국민들께서 반대 의사가 엄청나게 컸었어요. 제 기억에 따르면은 이게 뭐 조사 기관에 따라 좀 다르긴 했는데, 적은 곳은 이제 반대가 40%에서 많은 곳은 이제 50% 이상까지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좀 뜨거운 감자였냐면은, 심지어 이거를 국민투표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좀 나올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가 좀 어땠냐면은, 아직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임기 중이었을 때인데, 이 법안을 그 당시에 통과를 시키려고 한다는 게 좀 제가 보기에는 속보이는 일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논의를 거쳐가지고 조금 천천히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의석수도 그렇게 많은데 이걸 그렇게 강행했어야 됐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그리고 결국에는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됐는데, 많은 의석수로서 좀 밀어붙이는 양상이었죠. 1차 입법도 제 기억으로 한 170명 이상이 찬성해서 통과됐고,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160분 이상이 찬성해서 이렇게 갈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어차피 이렇게 통과시킬 수 있는 사실은 실질적인 힘을 갖추셨으면은 이걸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무리해서 해야 됐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고. 그리고 이게 또 국민들께서 좀 분노하시던 부분이 있는데, 법안 내용에 따르면은 검찰이 선거 범죄자와 공직자 범죄를 수사를 개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내용이 누구한테 가장 크게 영향이 가냐면 이제 정치인들 분들께 영향이 가장 크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유야 어쨌든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야, 이거 자기들 이렇게 지키려고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 여기서도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리고 OECD 쪽에서도 부패 뇌물범죄 수사 역량이 좀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를 강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어떤 시선으로 봐도 좀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아, 이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좀 반대한다, 이런 의견이 많았고. 따지고 보면은 민주당 내부에서 이거를 야, 이거 통과해야 된다, 검찰개혁 해야 된다 해가지고 통과를 시킨 건데, 아니 그 의원님들 뽑아주신 게 그 국민들이신데, 국민들께서 이렇게 크게 반대를 하셨으면은 아, 저는 좀 더 뭐 대화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시일에 거쳐서 이걸 진행을 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사실은 50% 이상이 반대한다는 의미는 일반적인 지지층들 뿐만이 아니라 중도층까지도 반대를 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엄청나게 지지율 하락에 큰 요인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국민적인 동의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세 번째는 한덕수 총리 인준안 가결인데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꾸준하게 한덕수 후보 총리가 자격 미달이라는 이런 스탠스를 계속 가지고 계셨죠. 특히나 김앤장에서 일할 때 그 고문으로 일하시면서 고액의 연봉 한 18억 원 정도를 받은 건에 대해서 이렇게 맹공을 좀 하셨었어요. 그리고 이게 또 보면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를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좀 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내부적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좀 대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준안을 가결시켰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결과 부결 표차가 크지 않았다고 해요. 뭐 이유는 새 정부와 협치를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지만은, 이게 과연 민주당 이제 지지자들 사이, 그리고 민주당원 내에서도 이게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에 있어서는 한덕수 총리 인준안을 가결시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처음에 말은 그 한덕수 총리가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와서는 정부의 발목 잡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가결시켜 버리니 당연히 좀 간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저는 강병원 의원께서 하신 말씀이 좀 많이 와닿긴 하더라고요. 꽃길 깔아준다고 지방선거에서 우리 지지층들이 더 결집하고 우리 당에 더 신뢰를 보내주겠냐? 사실 이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이나 아니면 중도 쪽에 계신 분들은 더 이렇게 환호를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당연히 지지층들이 보시기에는 야, 이거 완전 박쥐 아니야? 좀 내가 형세가 불리하다고,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통과를 시키려면은 그냥 쿨하게 처음부터 한 방에 통과를 했어야지, 이게 그림이 절대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인준안 가결로 인해서 이제 민주당 내 일부 강성 지지층들이 좀 이탈하지 않았나,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지지율 하락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총 3가지로 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살펴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지지율이라는 게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주시는 것인데, 좀 국민들의 마음에 반하는 좀 행보가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정치의 목적이 그 내부적 이익으로 향하는 순간 저는 그야말로 표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오직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할 때에만 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저는 박지원 위원장의 호소가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일단은 뭔가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야, 너 이거 잘못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사과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특히 5가지 쇄신안 중에서 2번째 우리 편의 잘못에 더 엄격한 민주당과 4번째 팬덤 정당이 아닌 대중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이 이야기는 정말 특별히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이제 쇄신을 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은 제가 보기에 다시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응원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정치라는 게 결국 견제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정당도 완전히 선한 정당이 될 수가 없죠. 정말 민주당이 쇄신을 해가지고 거대 정당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저는 이것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